여러분 안녕. 오늘은 제가 영상에서 한번 풀어야지 했던 그런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직접 경험했고 고민하시는 바로 시력 교정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왜 준비하게 됐느냐, 사실 제 영상을 오랫동안 봐오시거나 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눈이 얼마나 예민하고 눈에 대한 약간 힘든 얘기들을 좀 간혹가다 했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이제 여쭤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있고 제 주변에서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시력 교정을 한 지 약 10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 이 입장에서 솔직하게 저의 후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질문을 받은 것들을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어떤 시력 교정술을 했냐? 저는 라섹을 했습니다. 대학교 입학하고 거의 바로 했어요. 저도 유튜브 영상이 알고리즘에 뜨잖아요. 이렇게 오래된 후기들은 좀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저도 수술할 당시에 이게 나중에는 정말 어떻게 될까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때 당시엔 정보가 정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찍게 됩니다. 그래서 왜 라섹을 했는가 이제 또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한창 수술을 알아볼 때는 스마일 라식이랑 라섹이 가장 핫했어요. 그 중에서도 라섹이 더 핫했어요. 그 이유는 병원들에서, 수많은 강남에 있는 안과들에서 라섹을 더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라는 결론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렌즈 삽입술이라는 건 거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가격이 지금보다 더 높을 때여서 그렇게 진행했던 사례는 제 주변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라식이 가장 저렴했고 라섹이 한 2배에서 2.5배 정도 했던 것 같고, 렌즈 삽입술은 라식 대비 최소 5배 이상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사촌 누나가 라섹을 했다고 해서 완전 진짜 시력 진짜 안 좋은 사촌 누나인데 라섹을 하고 1.0인가까지 됐다고 이제 얘기를 듣고, 그 원장님의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 교정 전 시력은 0.2, 0.1에서 0.2 정도?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안경을 안 끼면 보이는 건 없었어요. 그런 상태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3가지 시력 교정술에 뭔가 디테일한 그런 수술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취 안약을 넣어요. 그리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면 점점 눈이 진짜 마취가 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고 수술방에 들어가서 딱 누우면 위에 레이저 불빛이 보입니다. 제 기억엔 빨간색이었던 것 같은데, 빨간색 빛을 계속 보고 있으라고 하셔요, 의사 선생님께서. 그거를 계속 보고 있으면 좀 이게 사람이 이렇게 보다 보면 한 5분에서 10분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는데 흔들릴 수 있잖아요. 흔들리면 레이저 불빛 잘 보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막 하세요. 이런 게 첫 번째로 좀 무서웠고, 두 번째로 내가 태어나서 가장 가까운, 내가 보이는 가장 가까운 곳에 막 쇠가 막 돌아다니고 막 손이 돌아다니고 물이 돌아다니고 막 이래요. 그게 처음 경험을 보는 느낌이라 약간 그 2가지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든단 말이에요. 내가 실명이 되면 어떡하지? 여기서 눈에 사고가 나서 막 눈에 피가 나면 어떡하지? 막 온갖 상상이 다 들지만, 그런 상상을 하다 보면 수술이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그렇게 길진 않은데 그 짧은 시간이 좀 무섭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라섹한 직후에는 어땠나 또 궁금해 하실 텐데, 요즘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옛날이랑 똑같더라고요. 수술한 당일부터 한 3일에서 길면 7일까지는 눈이 너무 아픕니다. 정말로 눈이 정말 아프고, 무엇보다 빛을 보면 죽을 맛이에요. 이제 잠깐 핸드폰 볼 때도 완전 이러고 봐야 되고, 한 이틀에서 3일까지는 진짜 어두운 침대에 누워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기서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좀 아파지는 게 덜해지기도 하고 눈이 잘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천천히. 그때 핸드폰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핸드폰이랑 TV를. 근데 내가 볼 땐 이게 부작용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력 교정술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세요. 수술 직후에 좀 괜찮아졌다 싶어서 눈을 혹사시키지 마세요. 이건 정말 제가 후회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도 이 일주일 정도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수술 직후에 느꼈던 눈에 모래알이 굴러다녀요, 눈을 누가 한 방 친 것 같아요, 같은 그런 고통들은 느껴지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력 교정술의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하는
빛 번짐, 막 흰 색깔이 빛이 막 이렇게 보이고 야간 운전 힘들고 뭐 글자 주변에 막 이런 막 빛이 막 돌아다니고 막 약간 이런 부작용 사례들이 있잖아요. 빛 번짐은 수술하고 뭐 병원에서는 6개월, 1년이면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데 제 기억 속에는 그래도 한 1년 넘게는 갔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조금씩 좀 나아지는 것도 있지만 인간이 좀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제가 볼 때 적응하고 좀 무뎌져서 그 시너지 효과로 좀 덜 느끼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눈이 건조하면 엄청 번져 보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눈 건조하지 않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시력 교정술을 하지 않아도 눈이 심하게 건조하면 빛 번짐도 있을 수 있고 좀 이런 피사체가 흐려 보일 수 있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여서 이거는 꼭 시력 교정술 때문에 생겼다라기보다는 그거의 영향도 크지만 그 후에 건조한 게 더 강화돼서 그렇게 느끼는 거고, 그리고 사람의 심리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대. 그런 부작용을 겪었어 라는 얘기를 들으면 내가 거기에 더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면 더 예민하게 파악을 하는 거야. 사실 수술하기 전에는 빛이 번지고 안 번지고 아무 생각 안 하잖아요. 빛이 번졌나? 라는 생각조차 안 하잖아. 근데 수술하고 나면 하나하나 약간 신경이 쓰이니까 더 빛이 번져 보이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작용이라 불리는 안구건조증, 이거는 제가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정말 눈이 너무 건조합니다. 예전에 수술할 당시에는 라섹이 라식보다 부작용도 덜하고 건조증도 덜하다라고 홍보도 많이 했고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개인차는 있다고 하셨지만. 근데 제 삐리삐리, 제 주변 지인들 통계를 보면 라섹한 친구들 중에 건조함을 아예 못 느끼는 친구는 제 주변에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 외에 라섹한 친구들 모두 다 건조하다고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라식한 친구들 중에는 건조하다고 하는 친구를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 당연히 다 맞는 말이겠죠. 틀린 정보를 제공할 이유도 없고 제공해서도 안 되잖아요. 이 수술이나 의학 정보들은 보통 논문을 기반으로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거를 의사 선생님들이 본인 눈을 직접 라섹을 시력교정 그 렌즈 삽입을 3가지 다 수술을 해보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수술을 당해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거야. 인터넷의 글들도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 친구의 후기들. 근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라섹의 부작용으로 들리는 거는 안구 건조증 뿐이에요. 모두가 하나같이 다 안구 건조증 얘기만 하고 있어. 그리고 눈이 엄청 예민해졌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말을 좋게 해서 안구 건조증이지, 저는 수술하기 전에는 렌즈를 하루에 12시간씩, 평균 12시간씩은 계속 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한 번도 느껴보지도 못한 그런 안구 건조증을 현재 겪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인공 눈물을 넣거나 잠을 자거나 뭐 눈을 비비거나 하면 그게 일시적으로라도 괜찮아졌는데 지금은 아무리 뭘 해도 그때만큼 눈이 촉촉한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약 10년 동안. 그래서 최근까지도 안과에 가서 막 눈 안약도 받고 인공 눈물도 받고 막 진료도 보고 했는데, 저는 그냥 동네 안과를 가거든요. 뭐 검진한 데는 이따 뒤에서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동네 안과 가는데 가면 눈이 빠질 것 같기도 하고 눈이 막 푹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눈에 막 압력이 가해지는 느낌도 나고 해서 가면 결국에 건조증이 너무 심해서 라는 답변을 항상 똑같이 받더라고요. 그 정도로 안구 건조증이 좀 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라섹 수술 추천하는가? 라고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우선 딱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시력 교정술은 추천합니다. 근데 라섹은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력이 좋아진 거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요. 거의 10년 동안 안경과 렌즈를 끼다가 지금까지 10년 동안은 그런 거 도움 없이 너무 편하게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만족해요. 근데 무엇보다 컬러 렌즈를 끼실 분들은 라섹뿐만 아니라 그 어떤 시력 교정술도 하지 마세요. 라섹하고 렌즈 삽입술 해도 컬러 렌즈 껴도 돼요. 원데이 렌즈 끼면 돼요. 짧게 끼면 돼요. 하지만 결코 좋지 않고, 껴보면 아실 거예요. 눈이 겁나게 아프거나 아니면 금방 건조해져서 눈이 빠질 것 같습니다. 아니면 눈이 충혈이 되거나 다시는 끼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 더더욱 건조함이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컬러 렌즈를 직업상 계속 끼셔야 하거나 나는 낀 게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력 교정술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물어보니까 눈 수술 결정할 때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게 비용이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라섹, 렌즈 삽입술 모두 다 가격이 조금 이렇게 갭이 큽니다. 근데 저는 돈을 더 모아서
천천히 하더라도 정말 나한테 딱 맞고 내가 생각했을 때 부작용이 가장 덜한 시술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눈 수술은 보통 20대 초반에서 30대 중에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그때 수술을 하면 최소 50년 이상을 그 눈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근데 저도 그때 당시에 라섹이 너무 비싸서 발발 떨면서 막 가족들이 막 이렇게 돈 모아서 해주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면 발품을 더 많이 팔아보고 라식 또는 렌즈 삽입술 둘 중에 하나의 수술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후회도 덜 할 거니까. 내 눈이잖아요. 누구를 탓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번외의 얘기인데, 이 얘기는 할까 말까 고민이 좀 많았어요. 앞에서 제가 요즘 눈 건조해서 진료를 볼 때 그냥 동네 병원 간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제가 수술했던 병원의 원장님이 지금 의사 일을 안 하고 계세요. 어떤 병원이고 어떤 원장님인지는 말씀을 어차피 안 드리고 못 드리니까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 했던 병원이 규모가 좀 큰 곳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강남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병원이었는데, 제가 수술하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병원이 좀 규모가 축소가 됐어. 그때까지도 계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축소가 됐는데 그때 다른 병원으로 옮기셨어요. 근데 옮긴 병원을 갔는데 더 작은 거야. 그러면서 제가 불안해서 개인 연락처도 받아서 개인 연락도 가끔 드리고 했어요. 그냥 안부 인사 보내고. 너무 무섭잖아. 내 눈을 수술해준 분인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특히나 의사들은 의료사고가 나도 그거를 우리 일반 환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옮긴 병원에서 진료 예약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옮기셨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이제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되게 뭔가 머뭇머뭇하면서 뭔가 뉘앙스가 좋지 않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연락을 보냈죠. 카톡을. 그랬더니 이제 개인 사정이 생겨서 진료와 수술 다 안 하게 됐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의료사고 또는 본인이 이 시력 교정술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거나 약간 이런 이유들밖에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이유를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뭐 제가 해외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아니면 동네에 개인 안과를 차렸습니다, 이러실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반응이어서 굉장히 깜짝 놀랐었던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 이제 그 원장님을 뵌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연락이 닿은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영상 찍는 김에 그 병원 가서 검진을 한번 받아봐야겠네요. 그 병원에서 계속 검진을 받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력교정술에 대해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추천한다고. 약 라섹을 한 지 10년이 된 사람 입장으로선 라섹은 추천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라섹에 대한 부작용을 전혀 안 느끼는 사람도 물론 많아요. 근데 제 주변에는 다른 수술을 한 친구들의 부작용이 더 덜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무엇보다 가장 명심하셔야 되는 건 내 눈이에요. 내가 결정해서 내가 수술하는 내 눈이고, 어릴 때 수술해서 나이 먹을 때까지 바꿔낄 수 없잖아. 가져가야 하는 눈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렴한 걸 찾기보다는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한테 맞는,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수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라섹을 막 이렇게 막 후드려 패는 영상 같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민이시라면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좋은 결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